저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구냐?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지금 맡고 있는 거는 법원행정처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법원에 대해서 현안 질문 같은 거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이런저런 그 의문에다가 대답을 갖다가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국회가 법원행정처장 나오세요 법사위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그 물어봤는데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오른쪽에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이 그 천대엽 대법 그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일정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떤 판사가 그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천대엽 그 대법관이 그 법원행정처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를 받았습니까? 어떤 제보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 김용민 그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사람은 누구다? 그 지규현 부장판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만 재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죄 관련된 12.3 계엄 관련 내란죄 관련된 모든 사건을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지금 2025년 현재 가장 중요한 재판은 그 재판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이 연루된 그 내란죄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부장판사인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접대를. 그래서 어떤 접대를 갖다 받았느냐?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김용민 그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런 부장판사는 더러운 부장판사니까 더러운 판사니까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손이 더러우면 되겠느냐? 맹장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손이 그냥 시꺼매. 그냥 여기다 이것도 묻히고 저것도 온갖 세균이 다 묻어 있어. 그런 사람이 수술을 갖다 하면 오히려 수술을 받다가 병이 덧나겠네. 마찬가지로 더러운 판사가 재판하면 그 재판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런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그런 판사니까 하루빨리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엽 대법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그 영상 봤더니 굉장히 대법관이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 자리에 있어도 당황하겠죠. 아니 후배 그 판사가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중요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뭐 접대를 갖다 받았어. 그 다음에 처음에 딱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요. 언제 접대 받았다는 거야? 뭐 한 달 전인가? 뭐 두 달 전인가? 뭐 그러면은 저 양반 그 제정신인가? 아니 어떻게 지금 그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하면서 룸살롱에서 술 먹었나? 뭐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대엽 대법관이 저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보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 제보에 신빙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대법원에 뭐가 있느냐? 윤리감사관실이 있습니다.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찰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렇게 천대엽 대법관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그냥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지규현 부장판사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 판사고 그 다음에 뭐 바르고 그 좋은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룸살롱 같은 데서 술을 마셔 더군다나 그 접대를 갖다가 받아 뭐 룸살롱 하면 또 더 음침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저도 이거는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요.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아까 그 판사 얼굴 좀 띄워봐 주세요. 지규현 부장판사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강남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초중고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법대에 들어와가지고 사법시험도 일찍 붙고 연수원 성적도 좋아가지고 그 엘리트 판사 코스를 쫙 밟는 누가 봐도 모범생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 지규현 부장판사가 몇 년생이냐 딱 봐도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저보다 74년생이에요. 그러면 저보다 7살이나 미친데 그런데 고등학교는 어디서 그 나왔느냐? 개포동이라고 있잖아요. 뭐 개도 포니 타고 다닌다고 했던 그 개포동에 있는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개포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중학교는 개원중학교라고 있나 봐요. 개자가 들어가니까 별로 이렇게 썩 탐탁하진 않아요. 근데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수를 했어요. 재수해가지고 서울대 법대에 1994학번으로 서울대 법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94학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연수원 31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7살이나 아래인데 나이로 따지면 그런데 사법연수원은 저보다 한 기수 미치거든요. 한 기수 미치니까 제가 뭐 시험 늦게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지규현 부장판사는 시험이 제때 붙은 그런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빨리 붙었으니까 군대는 어떻게 갔겠습니까? 뭐 저같이 방위 가지는 않았던 거고 군대를 어떻게 갔다 왔느냐? 법무관을 갔다 왔는데 공군 법무관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법무관 중에 법무관 중에는 공군 법무관이 최고로 좋아. 왜냐하면 제일 편하고 뭐 이렇게 뭐 비행단 뭐 이런 데 있으니까 일도 뭐 이렇게 깔끔하고 뭐 육군보다는 그다음에 해군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연수원 성적대로 법무관 이렇게 찍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연수원 성적이 좋은 사람들부터 먼저 초이스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 다 차면 해군 차고 해군 다 차면 육군 가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물론 소신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는 해병대에서 법무관 하고 싶어. 나 해병대에서 진짜 점프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성적이 좋아도 해병대 법무관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공군 법무관이 연수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갔는데 지규현 부장판사 법무관 갈 때는 뺑뺑이 돌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규현 부장이 법무관도 공군에서 했고 아예 다른 사람 떠나가지고 한동훈 법무관이 공군 법무관이었잖아요. 한동훈이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지방검찰청이 초임이었고 그런데 한동훈도 그 공군 가는 게 좋지 이왕이면 해가지고 한동훈도 공군 법무관 나왔는데 어쨌든 지규현 부장판사 공군 법무관 마치고 인천에서 초임 그 판사를 시작했는데 수도권에서 초임 판사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더 중요한 커리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규현 부장판사가 재판연구관을 2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판사일 때도 재판연구관을 했고 그 다음에 부장판사일 때도 또 재판연구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판사일 때 재판연구관 한 것도 그 옛날에는 이제 재판연구관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다 손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커리어가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판사든 검사든 다 저같이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알고 변호사를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방법원 그 판사 정도 하다가 변호사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좀 다르거든요.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제가 판사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어떤 그 판사 출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대법관은 못했어도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했는데 판사들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해본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는 조금 뭐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자기 재판연구관 했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판사도 못 해봤으니까 약간 빈정이 상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모든 분쟁은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거는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대법관님들이 뭐 이거 그 대법관 명의로 판결이 나가고 또 대법관들이 다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이 대법관들이 다 일일이 판결을 못 쓰고 실질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유능한 아주 유능한 재판연구관들이 대법관들을 보필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거를 재판연구관으로서 해본 사람하고 해본 판사하고 그렇지 않은 판사가 차이는 있겠네. 제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장판사 달고 다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장판사로서 재판연구관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연구관 쭉 하다가 이 친구 되게 잘한다. 대법관님들이 딱 그다음에 수석재판관, 선임재판관 이런 분들이 딱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재판연구관 중에도 평판사도 필요하지만 부장판사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부를 사람 누구다? 딱딱딱. 그다음에 재판연구관 했던 국회의원 있어요. 판사 출신 누굽니까? 이수진 의원. 지금 이제 사당동에서 동작에서 떨어졌던 동작에서 그 국회의원 한 번하고 떨어졌던 이수진 의원도 재판연구관을 했었는데 이수진 의원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규현 부장판사는 평판사 때도 재판연구관하고 그 다음에 부장판사 때도 부장연구관을 갖다가 했던 그런 커리어니까 법원 내 커리어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 엘리트 판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촉망받는 엘리트 부장판사가 룸살롱에 갔다. 그것도 접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도요. 만약에 판사가 그 룸살롱 갔다고 그러면은 누구랑 갔겠습니까? 누구랑 가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무슨 건설업자랑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조폭이랑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판사도 그렇고 다 변호사랑 가는 게 제일 편하지. 변호사 중에는 뭐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도 있지만 잘 나가는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변호사가 예컨대 제가 뭐 변호사 잘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저랑 연수원 때 같은 반이었던 판사 중에 지규현이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애가 괜찮아. 그러면은 저보다 나이도 7살이나 어려. 그러면 야 지부장 저기 뭐 너 저기 뭐야 심심하지? 내가 형이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네 형.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다 둘이 달려간 데가 어디다? 그 룸살롱이다. 그런 식으로 접대받는 경우 접대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친한 형님이 술 한잔 사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판사가 술 얻어 먹었다라고 하면 옛날부터 변호사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런 행동을 갖다가 할까? 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좀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사진을 딱 보니까 이번에는 노종면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습니까?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판사 중에도요 부자 판사들이 있어요. 부자 판사, 부자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자 판사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처가가 부자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저희 때만 해도 부부 법조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딱 결혼을 했을 때 그때 모 신문에서 이만큼 토요일 같은 때 무슨 특집판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대문짝만하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신문에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막 90 몇 년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왜 신문에 났느냐? 그 부부가 그 뭐 같이 사법연수원 다니게 됐고 뭐 그런 사람이 그 드물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어떤 신문에 지금도 찾아보면 그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거 액자로 만들어놨는데 잃어버렸네. 지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문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혁진 시보님이시죠? 그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KBS인데요. 아침마당에 좀 나와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뭐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저 그런 거 못합니다. 저 말주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그 방송국에서 신문 그 기사를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당이었어. 아침마당에서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데이트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다음에 마누라가 먼저 붙었는데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막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나가면 그다음에 옛날에는요 그 법조계가 지금 같지 않아가지고 선배들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 엄청나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엄하게 그 방송 나가고 그랬다가 찍히면은 그러면은 변호사를 하든 뭘 하든지 그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 때지만 그때도 뭐 변호사 할 생각을 했다가 했었어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아유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어쨌든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요즘은 부부 법조인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판사고 남편이 변호사인 경우도 있고 남편이 판사고 와이프가 변호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둘이 쌍끌이로 돈을 갖다가 버니까 남편이 판사라고 해도 뭐 와이프가 잘 나간 뭐 김앤장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개업했는데 아주 큰 사건 잘해가지고 뭐 성공보수 두둑히 받았다고 하든지 그러면 뭐 판사가 자기 월급 자기 용돈으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 이야기가 꼭 맞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판사가 그런 술집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접대받는 거는요. 그거는 위법한 겁니다. 그건 범죄 행위로 이제는 규정이 된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서 저 노종면 그 의원이 제가 노종면 의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대변인인데 노종면 의원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YTN 기자 출신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노종면 의원도 법대 나왔어요. 고대 법대 나왔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그런데 그 노종면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지규현 판사 즉각 그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라. 감찰 실시하라.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사진 좀 다시 띄워봐 주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룸살롱 사진 지귀현 얼굴 선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제보가 좀 구체적인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또 국회의원이 또 한 명이 또 달라붙었어요.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저 의원님은 누구시냐? 저랑 연수원 동기예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김기표 의원이라고 그 김기표 의원이 나름 잘 나가던 검사 출신이었어요. 나름 잘 나가던 검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연구관 부장재판연구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기표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 초임도 서울에 있는 동부지청에서 아마 시작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근무를 했었냐면 특수부에서 검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한동훈, 뭐 이원석, 뭐 윤석열 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김기표 의원도 뭐 검사장이나 그렇게 뭐 그 부장검사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하지만 검사 중에서는 특수부 검사로서 나름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뭐 뜻한 바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변호사 할 필요가 있었는지 중간에 옷 벗고 변호사에서 제가 듣기로도 저희 동기니까 김기표 그 변호사가 변호사 잘한대더라. 변호사 잘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유능한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김기표 의원이 또 그 지규현 부장판사 의혹에다가 추가적으로 진짜로 사진을 공개했네. 그 공개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규현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룸살롱 출입구 및 내부 사진. 강남에 있는 저기가 청담동인 것 같아요. 단란주점 단란주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룸살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거를 검사 출신의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의 김기표 의원이 쫙 그걸 갖다가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저기에 저렇게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쫙 앉아 있고 거기에 그 지규현 부장의 얼굴이 딱 드러났다. 그러면 빼박인 거지. 그럼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사진 좀 이렇게 흐릿한 거를 좀 선명하게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김기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신빙성이 높은 제보를 받았는데 그 신빙성이 그냥 신빙성이 아니고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술을 얻어먹은 데가 저기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저 단란 주점 룸살롱의 내부 사진을 공개를 갖다가 했는데, 그러면서 김기표 의원이 뭐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느냐. 저 단란 주점 어딘지 이름도 나왔어요. 제가 차마 그것까지는 그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구글 쳐가지고 뭐 김기표 뭐 단란 주점 뭐 지규현 막 이렇게 치니까 상호명까지 딱 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까지야 뭐 제가 뭐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어쨌든 저 사진은 김기표 의원, 제가 뭐 어디 그 뭐 룸살롱 사진을 갖다 퍼온 게 아니고 김기표 의원이 오픈한 공개한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저 사진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기표 의원이 저 룸살롱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래. 그런데 저기가 뭐 괜찮아 보여요. 근사해 보여요. 그런데 저기가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인가? 김기표 의원님은 검사할 때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검사, 꼿꼿한 검사여서 룸살롱을 안 가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 당장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저 의자만 봐도 저 의자가 최고급 의자인가? 그 뭐 가죽 의자도 아니고, 물론 이제 룸살롱에 그 뭐 어쨌든 저런 정도 가지고 최고급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다음 조금 전 사진을 갖다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저기가 왼쪽에 보면은 룸살롱 출입구잖아요. 그런데 그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의 입구가 저럴까? 저 입구가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나?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김기표 의원도 그게 조금 그랬나 봐. 입구는 허름하대. 입구는 허름한데 어쨌든 내부는 럭셔리하대. 그러니까 왼쪽에 입구는 허름해.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저게 뭐 그렇게 럭셔리하다라고 할 수 있나? 그냥 괜찮다 그 정도지. 어쨌든 그러면서 예약제로 운영되는 데고 저기가 최고급 룸살롱이래. 최고급 룸살롱. 그러면서 저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려면 얼마가 들어야 되느냐? 한 사람당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드는 그러한 예약제 최고급 룸살롱이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클 들었다가 저희 선배님들한테 소주 한 병 그냥 원샷 하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예부 들었다가 소주 한 병을 진짜로 입도 안 떼고 원샷 했거든요. 근데 그때 소주는 한 3도 뭐 그 정도 됐나? 막 석유 냄새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때 그렇게 소주 한 병 원샷 까고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술을 못 마셔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술 마신 게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신입생 환영회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 소주를 조금만 마시면 또 이렇게 오바이트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잘 못 마시고 술 마시는 거 싫어하거든요. 키웨스트 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룸살롱도 다니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반주로 이거 하고 뭐 폭탄주 마시고 뭐 호프집 가가지고 뭐 멸치에다가 이렇게 막 먹고 그런 거 좋아하지. 저는 술 마시면요 일단은 몸이 막 아파. 그 다음에 술 마시면요 자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랑 술 마시는 거 싫어해. 그래가지고 저 새끼는 맨날 술 처먹으면 잔다 그러면서 에이 재미없어 빨리 집에 가라 이놈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술을 잘 안 마시고 마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도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데,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 두당 사람당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 저런 인테리어 가지고 있나?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드디어 민주당에서 찍었어요. 청담동이다. BF 그 두 문자가 BF였던 것 같아. 첫 자는 B, 둘째 자는 F 영어로.
그 룸살롱인데 그런데 그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가 어디 기자인가가 그 지금 문제의 지규현 부장판사가 갔다라고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가게를 그 기자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가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아유 그 사장님이시죠? 혹시 지규현 부장판사 얼굴 딱 들이밀면서 혹시 이런 사람 온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있는 거야.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 룸살롱에 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언제냐? 2025년 5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니고 3월도 아니고 2월도 아니고 1월도 아니고 언제 지부장이 갔다라고 했는가? 2024년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간 게 그럼 벌써 거의 한 10개월쯤 전인데 그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은커녕 계엄도 하기 훨씬 더 전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사진을 왜 그때 간 걸 지금 문제를 갖다 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김기표 의원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자기가 제보자를 아는데 내란 수괴를 지기현이가 풀어주는 걸 보고 그 제보자가 확 열받았다. 그런데 야 지규현 저 사람이 어떻게 진짜 손가락이 더러운 그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지규현이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란 수괴를 구속을 취소해? 이거 말도 안 된다. 확 열받아가지고 자기 핸드폰 막 뒤졌나 봐. 거기 보니까 맞다. 내가 옛날에 2024년 8월에 그 지규현 부장판사하고 같이 뭐 룸살롱 갔었지.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있었지. 그거를 지금에 와서야 민주당에다가 제보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느냐?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걸 보고 열받았다. 그러면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게 언제입니까? 2025년 2월 달이었을 거예요. 2월 달에. 2025년 2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열받았으면 2월 말에 열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그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규현 부장판사 나랑 같이 룸살롱 갔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 달에는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뜬금없이 5월 중순쯤 돼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러 갔다라고 하는 것도 벌써 10개월 가까이 전이고 그 다음에 제보자도 열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때 열받은 거 지금 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왜 좋겠습니까? 윤석열이 그 구속 취소가 되는 게 풀려나는 게 내란 수괴가 풀려나는 게 무지무지하게 막 기분이 나빴다가 그 기분이 한 방에 싹 풀어졌을 거 아니에요. 언제? 4월 4일에. 4월 4일에 내란 수괴가 탄핵이 돼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 풀려났을 때 연희님 감사드립니다. 풀려났을 때 열 받았다가도 4월 4일에 문영배 재판관님이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문영배 재판장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하다 그랬을 때 와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열 다 내려갔겠네. 그랬는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그러지? 더군다나 지금은 분위기가 대선 국면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의 9대0 민주당에서 그러다가 후보가 딱 돼가지고 지금은 몇 대 명이 될까? 어쨌든 분위기도 좋은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열을 받으셨나? 그럼 그렇게 열 받았으면 그 옛날에 그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이 중간에 샜는데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어딜 찾아갔느냐? 그 룸살롱을 딱 찾아갔는데 그 기자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지규현 부장판사 얼굴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글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기 왔다고 그러던데 이 사람 여기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부장판사예요. 부장판사. 그것도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부장판사가 아니고 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데 이 부장판사를 몰라? 그러면 그 사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장판사가 한둘인가? 근데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답답해 지규현이 몰라? 내란 수괴 풀어준 놈이야. 그 사람을 몰라? 근데 룸살롱 사장님이 기억을 못하겠대. 그래 이상하다. 근데 룸살롱 사장님이 기억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을 왜 못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이 룸살롱 사장님이 2024년 8월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 가게에서 술을 이렇게 딱 접대받았다라고 주장되는 그 시기에는 그때는 사장이 아니었대. 그때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룸살롱 그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장님이 그 가게를 인수한 게 작년 12월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지. 내가 12월부터 인수했는데 8월에 온 사람 내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집은요 룸살롱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자 들어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오빠 그러면서 막 술 따라주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집은 룸살롱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그 기자가 물어봤겠죠. 여기 술값 비싸다면서요. 뭐 두당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다면서요. 아니래니까. 우리 집은 두당으로 술값을 받는 데가 아니야. 우리 집은 뭘로 받는다? 병당 받는데요. 병당. 양주 한 병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다음에 여기가 예약제로 운영되는 겉은 허름하지만 내부는 초호화 그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약제는커녕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오는 데야. 그다음에 병당 받는 데지 두당 받는 데 아니야. 우린 그런 데 아니야. 이상한 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규현 부장판사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쭉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갖다 쭉 듣고 있었나 봐요. 옆에 가게 무슨 뭐 편의점 사장님이었는지 뭐 옆에서 뭐 하는 사장님이든지 기자하고 그 술집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한 걸 쭉 들으면서 한 이야기가 여기요 저기요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제가 이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그 술집 그 조금 아는데 보니까 여기 룸살롱 아닌 것 같아요. 가보셨어요? 아니 가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왜 룸살롱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기 보니까 여자 손님들도 많이 들어가더만 룸살롱에 여자들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뭐 거기가 뭐 더 이상한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여자들도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좋은 바 같은 데 아닐까 싶어요. 그 양주 한 병당 2~30만 원이면 비싼 데인가? 뭐 싼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뭐 예약제 최고급 그건 당연히 아닐 거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술 마시는 거 그 돈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가게 주인, 가게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가 갔다라고 하는 데는 한 병에 20만 원, 30만 원 양주를 소주가 아니고 양주를 한 병에 한 2~30만 원 정도 받는 그냥 그렇고 그러한 술집일 뿐이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기표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예약제로 운영되는 겉은 그 허름하지만 입구는 허름하지만 내부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 럭셔리 룸살롱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가게 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가게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작년 12월에 인수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인수할 때 여기가 김기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다. 내가 뭐 인테리어 뭐 이렇게 도배나 새로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가게 뭐 간판은 새로 달았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것저것 신문 기사를 종합해 가지고 그 받은 느낌은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저기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최고급 예약제 최고급 룸살롱은 당연히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 지금 사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면은 헛다리를 짚은 거다. 지규현 부장판사가 간 게 청담동에 있는 더 다른 진짜로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겉은 허름하지만 위장을 한 거예요. 허름하게.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우와 막 그 대리석 쫙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막 의자 하나에 뭐 몇 천만 원짜리고 그 다음 탁자 하나에 뭐 그냥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자만 딱 봐도 이야 이거 예술 작품인 것 같고 뭐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가서 술을 갖다가 얻어 먹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잘못 다른 데를 갖다가 짚었거나 아니면 만약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거기서 진짜 먹었다라고 하면 거기는 그렇게 대단한 룸살롱은 아니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건요. 제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받았다라고 하는 제보, 최고로 신빙성 있다라고 한 제보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청담동 첼로 아가씨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에 뭐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김앤장 변호사가 30명이 뭐 여기가 뭐 중국입니까? 중국 가 보니까 확실히 중국 사람들은 스케일이 크더만. 그런 데는 진짜 룸살롱이 한 100명 들어간 룸살롱도 중국 가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딱 갔는데 무슨 뭐 주석이나 뭐 아니면 뭐 높은 분이 딱 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은 뭐 김앤장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들 30명, 이쪽에 15명, 이쪽에 15명, 대통령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이쪽에는 뭐 법무부 장관, 이쪽에 또 무슨 장관 해가지고 그다음 이쪽으로 그 김앤장 변호사 쫙 있고. 그런 데가 중국에나 있을 거지 그 뭐 우리나라 청담동에 그런 데가 있을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건물도 다 그 좁아 터져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바득바득 맞다고 우겼었잖아요. 근데 다 허망하게. 두 번째는 제보가 있었잖아요. 어떤 제보가 있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소주랑 연호에 먹었다고. 저 같아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판결에서도 1심, 2심 판결에서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되는 소리를. 근데 그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보 3탄인데 지규현 부장판사가 겉은 허름하지만 내부는 럭셔리한 최고급 예약제 룸살롱에서 술을 얻어먹었다. 근데 그 제보가 이상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겉은 허름한 거 맞아. 근데 아무리 봐도 저게 그렇게까지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에 부합하는 그런 럭셔리로는 뭐 탁자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소파도 그렇고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죠. 샹들리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기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좋다. 그러면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제보자다. 어떤 사람이 제보를 갖다가 했느냐. 김기표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같이 갔던 일행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24년 8월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누구랑 같이 저 룸살롱에 가가지고 한 잔 딱 했는데,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규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주는 걸 보고 확 열받아가지고 그 열이 뒤늦게 깨가지고 계속 깨지 않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그 민주당에다가 제보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김기표 의원의 이야기가. 그런데 민주당에서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보자가 지규현 부장판사와 같이 갔던 일행인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다음 페이지 하나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다음에 저희 김기표 그 의원은 변호사 이렇게 몇 년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잠깐 선임됐었는데 그때 뭐 땅 문제 뭐 이런 문제 해가지고 그 사표를 갖다가 냈었습니다. 뭐 그런 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저 사람이 누구냐? 저분이 김한매라고 하는 분인데 사세행 대표래요. 사세행이 뭐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피고발인은 지규현이고 어떤 혐의냐? 뇌물죄. 그다음에 김영란법 위반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 이렇게 심지어 공수처에다가 고발까지 됐어요. 공수처에서 알아서 잘하겠죠. 저희가 어딘지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공수처에다가 고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저런 걸 쭉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법원을 갖다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앙지방법원에다가 계속 지금 어떻게 그거 하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에서는요 지금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지규현 부장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못 가려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전에 조금 전에 봤던 천대엽 대법관이 만약에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앙지방법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감찰하겠다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정도 추상적 의혹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말만 가지고 주장만 가지고 지규현 부장판사 의혹이 진짠지 가짠지 그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싸움이에요. 싸우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다? 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재판하면 이기면 기분이 좋지. 근데 10번 이겨도 한 번 지면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개업해가지고 변호사를 하는데 처음엔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과가 처음엔 제가 승률이 되게 높았어요. 10번 이기면 한 번 지고 막 그랬었는데 한 번 지니까 힘들어. 10번 이긴 게 소용이 없어. 막 내가 진 거 같고 내 사건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야 변호사 못할 짓이다 이러다가 내 명 짧아지겠다 그 생각 딱 들면서 이거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심적으로. 만약에 했는데 패소했다 그럼 미안하죠. 미안하고 내가 실수한 거 없나 내가 이랬어야 됐나 뭐 그런 자책 같은 것들도 많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소심하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진짜 명 짧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패소했을 때에도 그냥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거야. 뭐 내 사건도 아닌데 뭐 질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뻔뻔해져야 변호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변호사들이 이렇게 살짝 그 분노를 패배한 당사자의 분노를 판사한테 이렇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원래 우리가 질 게 아닌데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항소하시고요. 항소는 저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님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서 슬쩍 빠져나가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맞아. 저 판사가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판부한테 판사한테는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절반한테는 명판이십니다. 포청천이십니다. 이래도 절반한테는 저 개새끼 무슨 새끼 욕먹지 않습니까? 법원 앞에 가보세요. 플랜카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대법관부터 부장판사 평판사까지 막 그 판사 얼굴 딱 하면서 이 판사가 무슨 나쁜 짓을 갖다가 하는 아주 뭐 그냥 뭐 이런 판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단순히 그냥 룸살롱 사진 하나 딱 뭐 제보 받았습니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제보한 사람이 열받았답니다. 내란수계 풀어줘서 열받았답니다. 여기가 룸살롱 입구랍니다. 그런 사진만 가지고 판사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뭐 좌천한다든지 조치한다라든지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 구체적인 자료를. 사진이 있다며 지규현 얼굴 찍힌 사진이 있다며 그거라도 빨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기사 뜬 거 봤는데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민주당 지규현 사진 공개를 하는데 공개를 어떻게 하느냐. 일반 그 언론에다가 지규현 부장판사가 술집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얼굴 빨개져 가지고 이러면서 이런 사진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언론에다가 오픈하는 대신에 법원에다가 제공한다? 그 대선의 흠집을 갖다가 내지 않기 위해서 저도 조금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지규현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입니다. 그것도 부장판사입니다. 현직 판사가 첫 번째 변호사한테 술을 얻어먹었다. 그러면 뇌물죄 됩니다. 이거는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뭐 두당 100만 원, 200만 원 그 필요 없어요. 10만 원, 20만 원짜리 먹어도 그래도 지규현 부장판사 형사처벌 받아요. 제가 그런 사건 해봤어요. 제가 그 어떤 그 공무원 그 과장을 갖다가 이 과장이 뭐 이런저런 회의하면서 업계 사람들한테 진짜 커피 얻어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명절에 그 뭐 회사가 뭐 화장품 하는 회사 뭐 이런 회사인데 화장품 세트 하나 받고
이걸 갖다가 그냥 차곡차곡 모았더니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구속됐었어요. 구속됐다고요. 왜냐하면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금액을 떠나가지고 정부 중앙정부 부처의 과장이 그런 식으로 뭐 그걸 갖다가 그거 얻어먹었다. 그거 일일이 했으면 한 번에 10만 원짜리를 갖다가 한 열 몇 번 모으니까 한 200만 원 또 되더라고. 그래도 그때 아주 그냥 추상 같은 그 판사님이 그 구속을 갖다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중앙부처 과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다른 데도 아니고 뭐 커피 얻어 마신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삼겹살에 소주 얻어 먹은 것도 아니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럭셔리 그 룸살롱에서 술을 먹었어? 변호사한테? 그러면 이거는 뇌물죄예요. 이걸 누가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고 나이는 저보다 당연히 어려요. 김기표 의원이 더 잘 알겠습니까? 김기표 의원이 훨씬 더 잘 알지. 왜 그렇습니까? 김기표 의원은 잘 나가던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 저는 검사도 안 해봤거든요. 검사 15만 해봤지.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이 진짜로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런 식으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뭐 사진 공개 이런 걸로 끝날 문제인가? 저는요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법원에다가 뭐 그 보내줘가지고 뭐 법관 징계하라 이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로 그 사세행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그 김한매 대표님 같이 민주당에서 먼저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거기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 저기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술을 얻어먹은 사람이 지규현 부장판사가 술을 얻어먹었다고 치고 그 술을 갖다가 얻어먹었던 사람이 뭐 변호사나 아니면 사건 관계자라고 하면 그럼 뇌물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친한 사이이거나 그냥 뭐 윗집 아랫집 산 뭐 그런 사람이거나 그렇다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문제 삼아야지 왜 그 민주당이 꼬리를 갖다가 살짝 내리면서 사진을 그냥 법원에다만 제공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는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러한 측면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해가 안 되냐면 지규현 부장판사 이해가 안 돼요. 지규현 부장판사도 자기가 그렇게 술을 먹었으면 먹었다. 그 다음에 아니다 나 억울하다 나 이렇게 술 먹은 거 없다 내가 술 마셨어도 그냥 그 친구들이랑 같이 먹거나 뭐 그렇게 먹고 그냥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고 뭐 그랬을 뿐이지 저런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럭셔리 룸살롱 같은데 가가지고 먹지도 않았고 갔었어도 내 돈은 내가 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거를 갖다가 가타부타 간에 좀 이야기를 그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또 민주당이 그랬을까? 그 부분은 결국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 민주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규현 당사자 지규현 부장판사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렇게 뭐 말 흐리지 말고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나라가 어지럽고 막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 또 더 막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또 열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 갔는데 뭐 다음 주나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말 지나고 뭐 다음 주쯤 되면 이런 의혹들이 밝혀질래나 아니면 옛날 청남동 첼로이처럼 뭐 나중에 가서 뭐 아니면 말고 뭐 또 이런 식으로 될래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또 잘 이렇게 그 응원해 주시고 또 뭐 후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